오케이.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제 전공은 지금 일종의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원래는 한국에서 대학을 한 3년 다닐 때는 경제학을 전공하던 인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학교를 퇴학을 맞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학부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때는 뭐 전과를 할 수도 없고 뭐 어쩌고 해서 그냥 학부부터 생물학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식물학을 전공을 했는데 결국 대학원은 그러니까 식물에 관한 식물 분자 생물학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식물의 일대 신호 전달이라고는 할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공을 하고 미국에서 제 청춘을 어쩌다 보니까 대학을 박사 학위를 딴 후에도 청춘을 거기서 거의 다 소진을 하고 늦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한국에. 그래서 돌아와서는 숙대에서 뭐 잠시 서울대학교 잠깐 한 2, 3년 있었던 저걸 제외하고 쭉 그동안 계속해서 숙명여대에서 생명 시스템 학부에서 연구 교수로 이제 계속 재직을 해오고 있으면서 충북대는 2015년부터 충북대에 어쩌다 어떤 인연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출강을 내려와서 하고 했는데 꽤 괜찮았어요. 제 경험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제가 사실은 이제 이직을 숙명여대는 퇴직을 하고 물론 계속해서 강의는 숙명여대도 강의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세종대학으로 가서 인생 제2막을 이제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모든 뭐 강의 실라버스나 그런 데는 계속해서 숙대 이메일로 사용을 지금도 계속 이게 작동을 하니까 편하게 가장 편한 이메일이어서 하긴 했으나 이제는 사실은 제 직장 이메일은 세종대 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둘 다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다 전달이 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이메일로 또는 뭐 간편한 경우에는 주로 문자로 소통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질문이라든가 어떤 급한 전달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미 아실 거고, 왜냐하면 일강 강의 자료를 전부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요즘 참 한 가지 편한 건 전부 다 이렇게 갖고 있잖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강의 자료를 만들기도 일일이 따로 프린트하기에 편한 용도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슬라이드 강의 자료 그대로 같이 띄우면 같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 요약을 한 이 PDF 파일이 항상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 셋업을 조금 하는 이유도 혹시 이제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런 날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오지를 못한다라든가 그런 휴강이라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녹화된 버전의 동영상으로 이전 강의들이 또 있으니까 사실은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서 강의를 이렇게 같이 올려놓는 원래 처음에는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숙대에서 강의는 제가 전부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영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제 발음이 워낙 후져가지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 녹화를 해서 2010년부터 계속 시작을 한 거죠. 꽤 얼리 어답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관한 한. 그러나 아직도 구독자 수는 뭐 이제 몇백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처참한 수준이긴 한데 누가 봐 그걸 그런 재미없는 거. 그래서 그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뭐 따라가기 조금 못 알아듣는 수업 보충.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제 개인적인 철학은 절대로 한 학기 내 수업을 절대로 모두 다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어떻게 들어와 그걸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그럼 수업 빠진 경우에는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녹화 동영상으로 대신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찍어 놓으면 그래서 직접 이 물론 LMS나 또는 뭐 그런 데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URL 링크를 하면 그거를 따라가 보다 보면 이 별짓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근데 유튜브만한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 웹하드에도 올려보기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유튜브를 사용을 하자 해서 하게 된 연유입니다. 교과서는 생명의 원리 3판인데 이게 원래 Principle of Life라고 원래 원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한 판인데 한국말로 책을 읽는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번역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서 한국말 책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갖고 다시 나중에 그 원서를 찾아보면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그런 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유명한 책인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는 유명한 번역 책들도 사실 군데군데 보면 엉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틀리게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 건지 말이야 뭐야 하는 것까지는 그 정도는 봐줄 만한데 완전히 저자의 의미하고는 정반대 번역을 해놓고 썼다 그런 책들도 있어. 환장할 노릇이지 진짜. 아직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번역을 할 때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시스템을 알거든. 그걸 받으면 이 큰 책 한 권을 서로 여러 자기 아는 친구 교수들끼리 나눠가지고서 챕터별로 너는 챕터 1에서 3까지다 뭐 이렇게 띵겨주면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하면 교수님들 거 받아가지고서 다시 재하청을 주거든. 자기가 안 하고 자기 방에 있는 대학원생들한테 야야 이게 그게 그런 데서 이제 엉망이 되는 발단이거든요. 곧 좋아지겠지. 이제는 챗GPT가 있잖아. 우리의 챗GPT가 전부 싹 깔끔하게 번역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문제는 그래서 이 책 절대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이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도 조금 읽다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서 안 봐. 그다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림만 혹시 쓸만한 그림이 있을 때만 발췌를 해서 강의를. 그래서 제가 만든 강의 자료는 이 책을 근거하더라. 물론 목차라든가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상하는 그림이 여기에 있는 그림이 좋으면 그거 쓰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된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은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만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책을 수업 시간에 사용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다 알고 책 아무도 안 가져와 들어왔잖아.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책 무겁게 수업 시간에 들고 올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일반 생물학 책 하나쯤은 뭐 그냥 책장에 하나 장식용으로 꼽아 두거나 또는 뭐 하게 보기 좋으라고 소장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이죠. 가격도 뭐 그다지 비싼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용도라면 뭐 사두는 것은 좋지만 책을 안 샀다고 해서 혹시 시험 보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시험 보는데 책이 없어서 라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뭐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 교과서는 절대로 사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러셔도 될 듯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을 사지 말라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책 사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한 번은 재작년인가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 직접 갑자기 교수님 학생들한테 책 사지 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서 극구 부인을 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긴 했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책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 사도 뭐 괜찮다.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라는 생각이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2학기 때 일반 생물학 2는 안 듣잖아. 또. 그러니까 1, 2를 똑같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분반에 계신 분들은 뭐 왜냐면 2분반도 제가 또 맡으리라는
어쩌면 사실, 어쩌면 제가 워낙 이제 갑자기, 이 세종대에서 일이 워낙 익사이링하고 새로운 일을 바쁘게 진행을 하는 까닭에 어쩌면 이번 학기가 어쩌면 충북대 내려오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쩌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꽤 많은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충북대를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똑같이 맡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야 당연히 책 사라고 책 사야 된다 하고 책대로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건 이미 얘기했고 제 채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출연이 강의 녹화용 채널이에요. 제가 이걸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지금 노역을 부리겠습니까?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광고 없는 그런 뭐 전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열화 같은 성원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이렇게 누르신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이 영상 제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취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휴강시 동영상 보강 수업으로 대체하기에 편리한 그런 시스템인 것이고 자, 요게 조금 tentatively 이제 중간고사는 임시로 이제 이게 화요일 날은 아니지 여러분들.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이론 수업이 분반이 지난 또 다른 분반을 하나 맡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화요일에 있는 줄 알았더니 둘 다 이론 수업이 수요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고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일단은 8주차와 15주차에 각각 해당이 되는 23일과 6월 11일 각각 전부 다 수요일 이론 강의 시간을 거쳐서 이론 강의 시간이 2시간 가량 되니까 그 시간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일정이 만약에 변경이 될 경우 물론 당연히 공지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결 관리가 출석 체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미처 경황이 없어서 좀 일찍 와서 좀 잘라놓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는데 원래 이런 종이를 이제 한 요 앞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놔둘 예정. 요거를 이제 출석 용지로 이제 매뉴얼 출석 용지로 사용을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출석 용지를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가실 때마다 개인당 1인당 1매씩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을 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불가하겠지. 2장을 내 친구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래서 숙대에서 이제 강의할 때 숙대는 전자출결로 전부 딱딱딱 찍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관이야. 수업 시작 5분 전에 와가지고 전부 다다닥 찍고 다 도망가 버려. 그러면 출석은 이런 클래스인데 출석은 한 60명이 다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딱 보면 실제로 보면 20명도 안 돼 있어. 그거 보면 딱 알지 당연히. 그러면 다시 출석을 부르리? 시간 낭비죠. 그거 다 나도 옛날에 다 여러분들 때 안 해본 거 아닌데. 실험실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1년 선배. 작년 실험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분반을 해서 출석하라고 딱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끝날 때 자기의 조 이름들을 전부 각 이런 종이에 하나씩 내서 제출하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딱 보면 뻔히 알지. 한 30명밖에 안 와 있어. 30명이 뭐야? 20명밖에 안 와 있는데 뭐 한 40명 와 있는 걸로 돼 있어. 그거 모르겠어 내가? 한 번 정도 그냥 장난 삼아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출석을 딱 누구처럼 경고성으로 한번 출석을 부른 적은 있으나 어쨌든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그 무슨 큰 이득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기 싫으면은
조금 더 훨씬 더 정당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안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왜?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름을 쓰고 이름 쓰고 이제 하는데 이름뿐만이 아니라 요 출석 용지에다가는 이게 사실 저 관건이거든요. 제가 사실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질문을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그 각 해당되는 수업 내용 중에서 질문이 혹시 있었다면은 이거 잘 뭔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다오. 가장 환영할 만한 그런 질문이겠죠. 또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 생각은 좀 이런데 좀 더 심도 있는 심화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 또는 전혀 뜬금없이 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한 달 전에 길을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생명과학에 관련이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너 좀 어떻게 생각하니? 지가 무슨 챗 GPT라고 뭘 다 물어보라는 얘기네. 그래서 챗 GPT는 아니죠. 내가 당연히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챗 GPT의 유료 구독자란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는 최소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참 좋아요. 이거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참 좋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이걸 가져와서 제가 이제 집에서 딱 보고서 그래서 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의 질문 모두를 전부 다 다시 여기서 PPT에 띄워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지. 그러면 이제 진도가 아주 폭망하지. 그래서 몇 개만 부득이하게 눈물을 머금고 그 중에서 선발된 몇 개만. 선발이 무슨 뭐 질문이 꼭 퀄리티가 고퀄이라서 꼭 선발하는 그런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출석 종이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질문을 혹시 어떤 질문이 있는지 참 역시 감탄을 하게 된 그 질문을 보고 많이 기분이 좋아지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역시 이런 좋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또 질문에 대한 감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그림에 대해서 또 감탄을 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아 역시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그러니까 질문이 없을 경우가 많을 경우는 질문이 없을 때는 그림 하나 그려서 제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림? 그냥 떠오르는 수업을 듣다 보니까 가장 인상 깊게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떠올리게 된 그림. 주로 이제 PPT에 떠올려지게 된 그런 이 피겨 그림을 많이 그려놓곤 하죠. 그래서 나 잘 그렸지? 하고.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렇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평가 같은 것을 보면은, 얼마 전까지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의 평가 중에서 이 수업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주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강의 녹화를 다시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마워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거를 제치고 이 질문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하는 그 수업이 가장 좋았다라고 학생들이 합니다. 역시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덜 지루하고 각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같이 이제 소통이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출석이 아까 당당하게 출석 안 할 방법이 많은데 그런 꼼수 피지 말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 내면 요거 한 장 내면 1점. 여러분들의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출석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점 만점 기준으로 출석은 겨우 10%, 10점입니다. 근데 이제 한 장 낼 때마다 1점씩 이제 출석 점수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얘기죠. 수업은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와야 되지? 시험까지 다 합해서 15번을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10장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첫 시간은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니까 이건 전부 다 공짜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의 시험, 세 번 빠져 벌써. 그러면 출석 점수 최대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종이 몇 장만 내면 돼? 7장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쩌라고. 들어오든 말든 출석 점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왜 꼭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뭐 굳이 저도 그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석을 부른다는 얘기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 한국에서만 있는 얘기. 미국 대학 생활도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쭉 겪어봤으나 한국에서는 제가 참 뭐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출석 점수가 엄청나게 나빴지. 심지어 어느 정도가 될 정도냐면은 시험을 언제 보는지를 몰라가지고 학교 수업을 안 들어가 봐서 그때는 실러버스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와서 시험을 언제 본다라고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가지를 못해갖고 할 수 없이 권총을 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더더군다나 출석 점수가 뭐 그러니 그런데 학점이 좋을 리가 없지. 그러니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조차도 미국에서는 성적이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말도 안 되게 좋았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도 똑같이 한국처럼 출석을 가지고서 무슨 뭐 이렇게 반영을 하고 했다면 아마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나는 아마 권총 여러 개 차고 그랬을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때문에 출석을 왜 불러? 지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 거지. 그건 다 지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성적 평가 기준은 이렇고요. 두 개 중간 기말고사 시험, 이론 시험과 실험이 20%가 이제 해당이고 출석은 뭐 이거 그러니까 거의 출석 만점 못 받으면 거의 뭐 전부가 사실 출석 점수는 만점을 받게끔 되어 있겠죠. 이런 시스템이니까. 다만 실험이 조금 신경을 좀 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실험 때문에 조금 후회를 하게 되는. 왜냐하면 결국은 상대평가인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적이 그래도 기왕 성적이 나는 A 플러스 뭐 그런 거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경우에 이런 이론 시험 성적이 아주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보면 이런 실험이 점수가 이제 이거를 등한시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등급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뭐 계속 이 상대평가의 이런 맹점.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잘해도 누군가에게는 A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B를 줘야만 되는 이런 또 엄청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지 않고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나중에 성적 매기다 보면 항상 0.5점 차이, 0.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게 되는 전부들 그냥 점수들은 조금 더 빈 갭이 없이 전부 쫙 계속 연이어져 있는 그런 점수들이기 때문에 1점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지. 참 왜 이래야만 되나 개인적으로 자괴감도 들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인 거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정말 이놈의 상대평가도 또 역시 없애버려야 될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항상 악용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할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 이게 상대평가를 줬다가는 어떤 교수님들은 이것을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은 참 좋은데 그래서 딱 봐서 교수의 재량에 따라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A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교수님들은 모든 전 수강생들한테 A를 그냥 쫙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덕택에 자신의 수강 인원을 항상 유지를 하고 뭐 그런 악용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상대평가로 해 놓은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제 이런 이제 코스트가 크잖아요. 또 외국인 학생 받아들이는 것도 대학에는 그래요. 요즘은 워낙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왜 대학원생 확보가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대학원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뭐 일부 아주 극소수 스카이에 있는 대학원생 랩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외국인 학생들 받지 못하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서 올해부터는 외국인 학생 한 실험실당 한 명밖에 절대 못 받는다라고 갑자기 고문이 내려.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거. 난리가 나서 알아보면 무슨 일이 일어졌냐면은 어느 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한꺼번에 파키스탄에서 10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받았대.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러면 그 랩만 조지면 되지. 왜 모든 모든 랩에 천편일률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시키냔 말이야. 그래서 참, 또 쓸데없이 또 삼천포리,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 얘기를 괜히 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까지가, 요 이론 수업 시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고, 이 시험은 여태까지 최근 5, 6년 동안은, 5, 6년도 좀 더 됐을 수도 있다. 오픈북 시험으로 봤었거든요. 인터넷 검색까지 허용이 되는 오픈북 시험으로 해왔었어요. 전혀 변별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별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최근에는 심지어 어떤 호기까지 부렸냐면 한 최근 2년 동안은 챗GPT 얼마든지 사용해라. 문제 푸는데. 그래봤자 니들 답 못 푼다 하고 거만하게 오만하게. 왜냐하면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챗GPT가 답을 조금 이제 약간 상했어요. 이게 잘 모르더라고 아직까지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네가 그래 그렇구나 해왔는데 약간 긴장을 해야 되겠다. 오래 보니까 얘가 갑자기 놀랄 만치 일취월장을 했어요. 이 녀석이 툭하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얘가 나한테 막 속을 썩는데 어떤 논문 쓸 때 야, 이 논문 자료 좀 찾아줄래? 하고 이렇게 딱 몇 개 하면은 좋다고 찾아줘.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딱 보면 전부 다 생 구라야. 있지도 않은 논문 제목과 무슨 그걸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2번 일을 시키게 만들고 또 유전자 같은 거 기능 유전자 다 찾아가지고서 야, 이 유전자 번호가 이거 있는데 이 유전자에 대한 기능 좀 어떻게 해줄래? 그러면 또 나중에 보면 완전 센 거짓말. 그래가지고 야, 너 이러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던데 그러면 그 전에 막 급 반성 모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 야, 아주 개무시를 했었는데 요즘 와서 정보가 싹싹싹싹 나오는 정보가 이제는 아주 좀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을 내면 그런 식으로 오픈북을 내면은 이 최근에선 정말로 이 찍는 문제는 그렇다 치고 주관식 문제는 정말로 챗GPT에서 똑같은 문장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문장이 여러 군데 여기저기서 똑같이 나오는 그거 다 똑같은 데서 발췌했다는 얘기지. 네이버에서 했든 챗GPT에서 했든 간에.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매우 정확한 답이 나오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올해에도 이것을 인터넷 검색까지 허용이 되는 오픈북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정말로 이 똑같은 오류를 제가 그럼 그것을 막아 놓으면 똑같은 오류를 제가 또 저지르게 되는 거죠.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왜냐하면 검색을 허용하게 하는 방식의 시험은 사실은 그 이점이 엄청나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제가 실시를 한 건데. 아무 쓸데없는 무슨 잊어먹지 말라고 시험 시간까지만 잊어먹지 말자 하고 빡빡빡빡 외워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다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한 건데 이 챗GPT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건 또 그렇지 않는가 해서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최근에 아예 시험 문제를 통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올리대. 문제를 있으면 사진을 탁탁 찍어가지고서 이거 좀 답 좀 가르쳐줘 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림까지도. 옛날에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문제를 내면 조금 당황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뛰어넘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서로 쫓기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도 올해 시험도 아마 검색까지도 허용이 되는 오픈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이 생겼다 하더라도 대원칙을
그것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될지는. 그다음에 수업 방식은 항상 자유로운 것을 항상 강조하는 본인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모닝 커피도 좀 들고 와서 분위기 좀 살리고 커피 향도 교실에 좀 이렇게 딱 하고 그런 아주 자유스럽게 심지어 중간에 화장실 급한데 못 가고 뭐 안절부절부터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수업을 제가 이제 선호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론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고 여기까지 질문 혹시? 예. 실험은 이제 곧 다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야죠. 실험에 대해서. 그래서 실험 오리엔테이션이 어디 있더라 이게? 요건가? 이건 아니고. 혹시 내가 세이브를 안 했나?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수행해야 되는 일반 생물학 실험에 관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요 여러분들의 교재 이론 강의에 대한 교재는 살 필요가 굳이 없을지언정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요 실험 교재. 예. 그래서 요거는 꼭 다음 주까지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전부 개인당 1인당 한 매씩 전부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쩌면 이 녹화가 지금 잘 되고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녹화가 성공적이지 않을 기계적인 테크니컬 에러가 많이 생겨서 장담은 못하겠으나 한다면 굳이 이렇게 사진을 안 찍어도 어쩌면 이 동영상에 찍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아직 제가 장담을 못하겠고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이시고 또 한 가지는 요 안전교육, 실험실 안전교육에 대한 요 두 개 동영상을 시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요거 역시 요것은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LMS의 공지사항에다 다시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때 당장 다음 주까지 물론 이상적으로 다음 주 전까지 이것을 숙지하고 와서 안전에 관한 어떤 뭐 재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몇 가지 중요한 뭐 간단한 안전 숙지 사항만 제외하고는 이제 생활해 나가면서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음 주까지 숙지를 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반드시 학기가 지나기 전까지 이것은 의무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화학 실험 같은 것도 같이 한다면 거기서도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서 중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큰 부담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요게 이제 우리의 실험 계획입니다. 요거 역시 사실은 제가 좀 더 다시 정리를 해서 하나의 한 장짜리 파일로 공지사항에 올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험 교재를 보시면 이게 사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각각의 각 주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고 느낀 점은 전반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다. 실험 내용이. 야, 이거 하려고 내가 이 비싼 돈 내고 대학교까지 온 거야, 이거? 이거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언제적 얘기를 어떤 실험 같은 경우는 이거 언제 어지 뭐 원시 시대 동굴에서나 할 실험을 지금 이제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이런 걸 하고 앉아 있지? 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너무 참 예를 들어서 PCR이라고 그래 내가 뭐 드론을 본 것 같은데 아니 심지어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PCR을 한다. 뭐 고등학생들도. 그런데 와서 하라고 하는 PCR을 보니 실제로 내가 하는 PCR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슨 뭐 조교의 실험 시범이라든가 아니면 결국 결과만 띡 놓고 보는 이거 뭐 내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쩌면 이 퀄리티 전체적인 실험의 퀄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화학 실험이나 물리 실험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특히 화학 실험 같은 거는 엄청나게 타이트하고 스케줄 맞춰서 빡세게 시간 내에 맞춰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좀 긴장감이 드는 그런 실험인데 생물학 실험은 좀 안 그렇거든. 근데 결국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물학 실험을 하려면 생물학도 얼마든지 현 상황에서 훨씬 더 팬시하고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실험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실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어진 2시간 안에 짜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짜 맞출 수밖에 없는 실험. 일종의 맛배기도 좀 그다지 좋은 방식의 맛배기가 아닌데 좀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슨 나중에 좀 더 높은 단계로 공부가 올라가서 실제로 생명과학에 관련된 실험실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시게 되는 실험의 질은 이거와는 천차만별로 다르죠. 그러나 그래서 각각 실험들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매주차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끝난 다음에 뒷장에 있는 각 챕터의 맨 뒷장에 있는 그 리포트 그 방식 용지에다가 적어서 마치 화학 실험의 매 실험 리포트 제출하고 가듯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니까 이거 매주마다 일일이 제출해 가지고서 서로 간에 수박 겉핥기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뭐 해가지고서 형식에 맞춰서 내는 것이고, 꼭 제출 받으면 뭐 그냥 제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점수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괜히 귀찮게만 할 뿐이지. 출석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 나 출석했다니? 하고 하는. 그래서 그러는 대신에 요거를 학기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레포트를 내고 학기 중에는 그냥 끝내면 그냥 가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다 전부 어쩌라는 얘기야. 이걸 가만히 보면은 2개 또는 3개로 크게 그룹을 지을 수가 있어요. 실험의 내용의 성질상.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것들은 세포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실험 내용들은 세포가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 생화학적인 실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딱 한 가지는 이제 DNA와 크로마토기 요것을 생화학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11주와 12주자의 내용을 생화학 쪽에 생화학이라는 얘기는 지금 탄수화물의 검출 및 소화 효소 요거 당연히 생화학적인 내용이고 단백질 검출, 지질 검정 요 3개는 당연히 4, 5, 6주차는 생화학적인 실험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생화학적인 실험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요 크로마티그래피한 물질 분리기 이건 생화학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따로 DNA의 물질 분리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리가 있을 소지가 있으나 생화학자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지. 이건 당연히 내 건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DNA 추출하고 PCR. DNA 처음에 왓슨이 DNA 구조를 밝혔을 때 제일 배 아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그 당대 유명한 생화학자는 샤가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샤가프의 룰이라는 얘기 혹시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사람이 얼마나 배를 아파하고 이 분자 생물학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지. 분자 생물학자라는 근본 없는 녀석들은 말이야 면허들 같이도 면허 없이 생화학을 지금 막 함부로 자행하는 돌팔이 의사 같은 놈들이라고 이제 막 일갈했던. 원래 그러니까 생화학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분자 생물학이라는 것도 그런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크게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화학적인 트랙, 이런 4, 5, 6주와 그 다음에 11주, 12주차의 내용은 전부 생화학적인 그런 분석, 실험입니다. 2주차, 3주차, 7주차는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세포막을 통한 요새 생화학적인 물질 수송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봐줍시다. 세포 쪽으로 놔줍시다. 7주차, 그 다음에 9주차, 10주차, 그 다음에 14주차. 요거는 당연히 세포생물학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트랙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맞는 거에 대해서 골라가지고서 그 내용에 관해서만 선별적으로 종합적인, 내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할 수 없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실험을 여기에 관해서 해봤는데, 하고 나서 이러한 각각의 간략하게.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냥 무조건 악보대로 음악할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욕먹는 초보적인 음악자들이 통짜 음악 하지 말라 그러지. 악보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러면 계속 욕먹지. 그 악보를 보고서 강약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액센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 마음에 와닿는 음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보고서도 그냥 무조건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형식은 물론 여러분들이 실험, 교재를 갖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자세히 잘 나와 있으나 참조를 하시되 굳이 100% 형식에 맞출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나는 세포생물학 트랙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생화학 트랙을 취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세포생물학 트랙을 택할 거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 실험들은 전부 다 서로 교대로 다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만, 보고서를 낼 때 내용 자체는 세포생물학 트랙에 해당하는 내용만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각 주에는 세포생물학에 관련된 그 내용을 전부 다 똑같이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내가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세포생물학에 관한 어떤 특별한 고찰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들을 내가 본의 아니게 수행을 하게 됐는데, 1주차에는 요것을 간략화했고 했고 했을 때 특별히 강조할 사항만.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됐고, 결과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요인 때문에 망했을 것 같다. 또는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다른 옆에 있는 동료들은 다른 조는 전부 다 결과가 안 나오는데 나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나는 역시 부모로부터 탁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된 다 부모 덕인 것 같다. 그런 식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이밸리에이션, 생각 이런 게 들어가면 훨씬 더 그 보고서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마지막에 이제 기말 평가, 이제 기말고사를 보기 할 즈음에 때 그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거기에 대한 질문? 그래서 실험 전체적인
실험 중간 평가 기간에 실험 중간고사를 보라는 얘기인데 없습니다. 중간고사 없이 이런 수업 준비나 이런 시험 준비나 잘하세요. 요거. 그리고 기말고사는 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실험 프랙티컬이 아니라 실험 프랙티컬이라고 해서 저 미국 동네 일반 생물학 실험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 스테이지에다가 여러 가지 샘플들을 세팅을 해놓고 현미경도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막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실험을 막 시간 딱 10초, 30초 주고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즐겁지 못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실험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지질 검정해서 뭘 넣는데 이론적으로 이걸 왜 넣는지 뭐 그런 거에 관한 간략한 몇 가지 한 10문제 남짓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한번 볼 것이고 리포트 한번 볼 것이고 출석이 전부 다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몇 개나요? 리포트, 실험 기말, 그 다음에 출석 요 세 개를 전부 포함해서 20점, 총점 100점 만점에 20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포트는 10점이고 나머지 출석은 5점,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이 5점 이렇게 해서 배점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이 작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1년 선배님들 분반해서 이것을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전부 여러분들 약간 전부 다 신입생들이세요? 군대를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든 간에 전부 대부분이 신입생들이세요. 지금은 매우 좀 익사이티드 된 지금 상황이지 모든 게 좀 신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참 충북대처럼 좋은 대학교에 더더군다나 약학부에 입학하게 되신 거를 매우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한 3, 4, 5, 6주차 가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수심이 깃들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작년에 보면. 왜들 그래? 갑자기 생기들이 없고. 너무 바빠요. 점점 이제 학업의 부담이 막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말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지. 바빠가지고. 시험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기말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어차피. 자, 근데 다시 한번 슬쩍 한번 떠봤어. 시험을 볼까 말까. 시험을 보게 되는 한 가지 장점을 설명을 했지. 또 하나의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니까. 중간고사 봐보니까 변별력이 뭐 그다지 크지 않아.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되겠는데 그거를 하려면. 근데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런 것을 차이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꽤 고생을 했는데 실험에서도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보상, 노력에 대한.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속아 넘어간 순진한 그런 학생들도 있어. 그래서 한번 이제 투표를 해봤지. 실험 기말고사를 볼 사람, 안 볼 사람 투표를. 이제 복학생 두어 복학생은 막 거기에 대해서 시험 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로비를 하고 그들은 훨씬 더 현실을 잘 아니까. 순진한 갑초짜 신입생,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신입생들은 잘 속아 넘어가지고 이 강사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지고 시험을 볼까? 봐야 되겠어 하고 결국은 투표가 한 표 차이로 시험을 안 보는 걸로 결정이 나긴 했으나 그래서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지. 거기서 시험 준비 요거 겨우 5점짜리지만 그것도 또 신경 쓰기 너무 바쁘다라는 그런 현실이 오더란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깜짝 놀란 게 실험 레포트를 안 낸 학생이 한 4명인가 5명이어야 돼. 안 낸 게 아니라 못 낸 거지 이건. 너무 바빠가지고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 밀려가지고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엉망이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게 10점인데 그 10점이 엄청나게 돼요. 성적에.
성적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10점을 못 받게, 그 10점을 0점을 받게 되면은 A 못 맞아.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시간을 왜 이렇게 내가 잡아먹은 거야? 미안합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수업은 오늘 나갈 거니까 10분 쉬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시기 바랍니다.